그 일부는 이제 언론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군사기밀로 얘기한 부분을 보면 뭐 한미 장관회담에서 에이브람스가 한국이 전자권을 전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당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 3, 4개월 전에 한미 장관 개최되기 3, 4개월 전에 이미 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밝혔던 내용들 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그 마무리 발언에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부분도 이제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좀 억측이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 외적으로 뭐 CP탱고를 전시지휘소로 한다, 이런 것들도 언론 보도에 정말 키워드 검색만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 장관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했던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가 핵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재래식 무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밀로 분류했는데요. 이종섭 장관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언론의 키워드 검색만 하면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책이 출간된 시점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과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 뭐 뉴스토마토 기자도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안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뭐 가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 수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뭐 안보 문제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건드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요. 2월 3일 날 아무리 목차를 보고 국방부에서 뭐 주장하는 거 그걸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네네. 국방부에서 2월 3일 날 전화한 거는 목차를 보고 비밀 보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가처분 신청 통보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네.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책들, 한미동맹과 관련된 모든 책들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맞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출간되면서 이제 천공 의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천공 의혹을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국방부가 이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천공 때문으로 이제 저희도 뭐 보고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인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한마디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10시에 이제 그 방첩사의 출석 요구를 받아서 이제 방첩사 이제 군사기밀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1차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과연 군사기밀이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 조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상당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군사기밀을 누설한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는 결국은 제가 이렇게 그 국가 권력에 맞서는 이유도 진실은 이긴다는 하나의 신념을 갖고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뉴스버스를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승찬 전 대변인과 인터뷰였습니다. 예, 책 제목은 권력과 안보입니다. 이 책은 지금 이제 서점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 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책 이제 보안이라고 된 부분, 방금 전에 그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책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 책 내용보다 구체적인 언론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그 방첩사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또 그 방첩사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부승찬 전 대변인께 또 한 번 또 한 번 이제 여쭤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국방부 이제 법무관리관실,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그 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부서가 있는데, 이 법무관리관실에서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의 그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이 책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목차만 보고, 그러니까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그 책 내용을 보기도 전에 이제 책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출판사를 압박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 출판사 대표와 이제 저희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책을 아직 못 구했다. 그건 서로 내가 확인을 한 상황이고, 책을 네. 봤냐, 책을 구했냐 하니까 못 구했다 그랬고, 네. 책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 그랬고,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걸겠다는 거냐. 근데 여러 가지로 그런 보안 위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방침을 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결국 그럼 위에서 지시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시인을 했고. 위에서 지시한 거라고. 그렇죠. 그 2월 3일은 이제 책이 출간된 날이기도 하지만 부승찬 전 대변인과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그 뉴스토마토 기자를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는 책 내용이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죠. 거의가 아니라 책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승찬 전 대변인과 출판사 관계자 요 정도가 이제 다였습니다. 근데 그 천공 내용은 사실 그게 꼭 고발까지 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 저는 좀 의아함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이제 이 국방부든 어느 곳 하나도 이 책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 그 부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권력과 안보라고 이제 책 내용 말씀 주시고요. 한두 장밖에 안 되죠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천공과 관련된 부분은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게 보도가 됐다고 해서 책 전체에 대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간 재갈을 물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실상은 천공이라는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아닌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잼로그 브이로그님이 좀 목소리만 내면 국회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뽑으니 이 나라가 어지럽고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제 댓글창에 다른 분 댓글을 비판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을 지나가고요.
저희가 출판사 관계자랑 통화했던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랑도 이제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출판사에 전화를 했던 그 법무관리관실의 번호가 국방부의 사무실 번호인데요. 그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출판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던 그 분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월 3일 책 출간 직전에 그 교보문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책 목차 내용을 봤는데 군사기밀이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제목들을 보면 이 소제목들이 이제 핵심을 담아놓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목을 봤는데 그 소제목을 보니까 이런 게 그 군사 안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방금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과 통화하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이제 주소를 물어봤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랑 전화하기 전에는 이제 국방부 홍보실에도 전화를 했겠죠. 근데 이 홍보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책이 출간도 전에 법무관리관실이 보안 문제를 거론했다는 출판사 측 주장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취재를 하는 건데 상식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관리관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관리관실에서는 물어봤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지난 3일에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이제 가처분 신청 직전 부승찬 전 대변인 측에 일부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보안이랑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미 출간이 그러니까 이제 책이 다 인쇄가 되고 이제 서점으로 배포만 되면 되는 건데 그 배포를 앞두고 책 내용을 빼달라고 하니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승찬 전 대변인 측이 요 거부 의사를 밝히니까 바로 이제 당일에 같은 날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 전 대변인은 이제 책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리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천공이 거론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내셨고 이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됐을지 그리고 그 군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그 배웠던 그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책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여러 차례 문제 꼬투리가 잡힐 부분을 빼냈는데 그럼에도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까지 책 가처분 신청까지 낸다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천공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니 아예 알려하지 말라 이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미라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현 정권 윤석열 국힘당 독재 정권 일본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 기술적으로 우리가 훨 앞서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얘기를 주셨습니다. 브루라님이 감출 게 많은 거죠. 이렇게 얘기도 주셨는데 내일 방첩사에서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보안 문제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다면 사실 저희가 의심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을 막을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간의 주장과 맞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과 안보 꼭 사서 봐야겠어요. 문재인 정부도 언론이 너무 조용했어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당연히 현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직에서 있을 때 아무리 이제
그 정부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저는 건강한 공직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책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때 이제 좀 조치가 뭐 부족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취지의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의 일기 형식으로 이제 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일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사들이 항상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올 때 이프로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프로스의 지금 그 정부의 검찰 정책이라던가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를 막았다, 혹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검사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 지금에 와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 보이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을 위한, 검찰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고 있어서 그런지 비판하는 글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지금 비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검찰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정치권으로 몸을 던진 건데, 이에 대한 비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